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전세계 1위 한국 SF 재난영화 대홍수 하이라이트란 제목의 중국 리뷰 기사와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소식을 알려드렸지만 이 영화의 첫날 성적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전세계 71개국 1위,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93개국 모두에서 탑10에 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악플을 생산해내며 역대급 망작 취급을 당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SF 장르의 걸음마를 떼고 있는 한국 영화에 몇천억의 제작비를 쏟아붓는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를 기대하고 영화를 봤나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능가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SF 시장은 아직까지 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할리우드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 포함 미국 다음으로 어색하지 않게 VFX 영화를 만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자랑 유랑지구 1편 또한 중국에서는 쉬쉬했지만 우리나라 덱스터 스튜디오가 중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우리 VFX 기술로 만든 영화라는 것이 들통이 났고, 유랑지구 2편 또한 중국에서 의식을 했는지 100% 중국 VFX 영화라고 홍보를 했지만 이 영화에 미국의 주라기 공원 VFX 팀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국 할리우드 VFX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VFX 기술로 완성도 있는 SF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한국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또한 어제 개봉이 되자 한국에서는 악플에 시달렸지만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의 VFX 기술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화려한 할리우드 SF 영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서사를 담아서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오자 빠르게 불법 시청하며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SF 종말 재난 블록버스터로 인기 배우 김다미와 박혜수가 공동 출연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병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홍수 마지막 날 아파트에서 생존한 인간들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종말, 재난, 탈출 등 다양한 SF 특수 효과가 등장해 관객들의 기대를 자극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는 김병호 감독이 연출했으며 김병호의 2013년 스릴러 작품 더 테러 라이브는 독특한 촬영 기법과 긴장감을 조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제34회 블루드래곤 영화상을 포함해 여러 상을 휩쓸었으며 이번에는 넷플릭스와 협력해 극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의 반응과 다양한 인간을 생생하게 묘사한 재난 스릴러 대홍수를 제작했으며, 홍수가 땅을 강타한 마지막 날 점차 침수되는 아파트에서 필사적인 투쟁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강렬한 작품입니다. 대홍수는 12월 19일 넷플릭스에서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김다미는 2018년에는 영화 마녀에 출연해 즉각적인 인기를 얻으며 괴물 신인으로 이름을 알렸고 2020년에는 첫 TV 시리즈 이태원 클래스로 인기를 2배로 높였으며, 지난해 최호식과 함께 로맨틱 드라마 그의 우리는 관객들의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 안나 역을 맡았으며 재난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44세 박혜수는 넷플릭스의 또 다른 아들이 되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시리즈에 많이 출연했으며 이전 작품 오징어 게임, 영화 야차, TV 시리즈 종이의집 코리아, 수리남, 자백의 대가, 그리고 박혜수의 최신작 대홍수도 넷플릭스 작품으로 구조자 손희주 역을 맡아 인간 경호팀 역할을 맡았습니다. 임무의 이유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호기심 많은 미션과 비하인드 스토리의 이유입니다. 대홍수에서 재난이 닥치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안나와 아들은 반복적으로 위기에 휘말리며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공포에 직면합니다. 홍수로 인해 탈출로가 차단되고 공간이 잠기며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휩쓸렸고 이때 보안구조대원인 희조가 나타나 안나와 아들의 탈출 및 대피를 안내합니다.
단순한 재난 탈출이 아닙니다. 상황이 전개되면서 안 나는 이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관한 더 큰 음모와 공상과학적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음은 대홍수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재난영화들은 항상 인간 본성을 담을 때 재난영화의 껍데기를 쓰고 생존자 캠프는 흰눈의 늑대, 처녀, 아이, 이기적인 중년 삼촌 같은 가면 쓴 NPC를 항상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며 다음에는 특수효과와 줄거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인류가 모두 멸종한 상태이고 남은 것은 인간의 몸과 훈련된 감정 체계뿐이다. 이 재난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처음 3분의 1은 SF 영화에서 짜증나고 마지막 3분의 2는 깊이 감동받는다. 영화를 30분보다 중단한 인기 댓글을 받지만 아쉽게도 더우바는 영화를 끝까지 본 댓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장편 영화 본질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거대한 재난과 홍수는 감정을 상징하며 AI가 감정을 가질 때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즉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AI가 어떻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로 돌아가 미래의 물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괜찮은 재난 영화를 봤어요. 그냥 평범한 재난 영화인 줄 알았어요. 홍수가 쏟아지는 아파트죠. 이건 정말 판타지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저에게 꿈을 줬지만 저는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여기서 AI 인공 감정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분명히 인공인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파괴해야 할 인간이었으며 홍수가 발생한 날은 무한한 순환이었고 정말 끝없는 배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주인공 영화 마녀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어머니를 연기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큰 위화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꽤 창의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30분만 보고 급히 별점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려 깊은 분들은 댓글을 달기 전에 모두 보시길 권합니다. 보고 나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AI가 당신에게 사랑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대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신중히 생각되지 않나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재난 영화라고 생각했고 중반부가 공상과학 영화가 되었고 다음에는 재탄생 영화가 되었고 마침내 매트릭스로 이어졌습니다. 앞쪽에는 긴장감이 있고 중간에 있는 씬은 펼쳐지며 기본 논리가 모두 연결됩니다. 앞에 의문들도 하나씩 채워집니다. 단순히 한국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고 더 야심찹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시청 경험도 좋을 것이고 시청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실에서 공상과학,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마음에 듭니다. 논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나온 질문이 떠오르네요. AI도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집스럽게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어머니이며 무엇이 사람인지 묻습니다. 인간의 코드는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이 영화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무조건 보자. 특수효과가 너무 사실적이고 매우 디테일해 보이며 계단에서 거대한 파도가 찡찡이 밀려오는 장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상과학적 배경되는 인간 본성의 통찰이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며 그런 환경에서만 인간종은 가치 있고 인간 본성의 빛남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김다미는 연기가 정말 좋고 그녀의 연기는 정말 기분 좋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는 밝다.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 결국 21,499회의 실험 끝에 여주인공의 모성 감정의식은 완벽하게 진화되었고 지구로 돌아가며 인간 자손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강한 곰 자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었고 인류의 미래는 밝았으며 지구 재건 계획도 실행되었다.
무서웠어. 저속한 종말론적 재난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의 핵심과 감정적 중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중후반에 이르러 이해가 되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만 우주선이 우주를 떠나고 이야기는 마침내 지구로 향해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재난영화가 공상과학 영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빨리 마녀3를 촬영하세요. 꽤 창의적이네요. 쓸데없이 2시간 동안 지구를 옮기는 유랑지구보다 이 영화가 메시지나 퀄리티 면에서 100배 낫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 AI 학습 주제와 종교적 환생 이론을 통합하는데 매우 훌륭합니다. 전체 페이지에 있는 별 1점 부정 리뷰는 모두 의도적인 댓글, 감정적 표현, 논리적 사고 부족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적 요소가 매우 높아 한국 SF 영화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으며 SF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도 악플은 많이 보이지만 또 그 못지않게 극찬의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호불호가 극심합니다. 또 그 호불호 때문에 넷플릭스 1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 영화에 대한 억지스러운 악플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가 첫날 1위를 하고 언제까지 1위를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